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연방상원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달려있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선거 개표 결과 오늘 오전 5시 29분 현재 개표율 98% 상태에서 라파엘 워너 후보가 222만 7,296표를 받아 217만 3,866표를 얻은 켈리 래플러 의원의 5만 3,430표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너 후보는 당선을 확정지을 경우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연방 상원으로 기록됩니다. 워너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누구에게 투표했든 상관없이 모든 조지아 주민의 상원 의원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상원 선거에서는 존 오서프 후보가 220만 8,717표를 받아 219만 2,347표를 얻은 데이빗 퍼듀 의원보다 1만 6,370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불과 0.4%밖에 되지 않아 재검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선거 개표 생방송 중에 공화당 후보 표가 감소하는 기현상이 포착됐다고 더 코리안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ABC 방송은 5일 개표 방송에서 데이빗 퍼듀 의원이 77만 4,723표라는 자막을 내보냈는데 진행자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면서 등장한 자막에는 퍼듀 의원이 74만 2,323표로 3만 2,400표나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 코리안 뉴스는 불과 7초 사이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퍼듀 의원의 표 감소 현상은 개표율 96%대에도 나타났는데 ABC 방송 자막에는 퍼듀 의원이 213만 535표에서 212만 5,535표로 5,000표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코리안 뉴스는 두 번 모두 100단위로 맞아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주 의원 88명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오늘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최소 열흘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서한에는 연방의회가 정한 선거인단 투표일은 헌법이 정한 것이 아니며 선거인단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주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주의원들이 만나 조사하고 선거인단을 인증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도록 최소 10일간 선거인단 개표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한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취임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서한을 작성한 비영리 단체인 갓 프리덤은 어젯밤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합주에서 더 많은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해 100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들이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어제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21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공방이 법원에서 심리될 때까지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와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주 의원들은 펜실베니아주의 캐시 부크바르 주 국무장관이 인증한 선거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밝히고 주 의회로 부터 선거 일정을 정할 헌법적 권리를 빼앗은 수많은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썼습니다. 또한 우편투표의 서명이 유권자 등록 양식에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도 카운티에서 우편투표용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지난 12월 21일 대통령 선거 직전과 직후 우편물 수신 투표법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의 3가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위터에 만약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를 위해 들어온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며 많은 주들이 반드시 주의회가 승인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지 않은 과정에서 부정확하고 심지어 부정한 숫자들로 인증하면서 저지른 실수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는 그것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경합주의 주의원들이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투표와 개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펜스 부통령이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주라고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수정헌법 12조에 대한 법학적 해석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펜스 부통령이 오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풀톤 카운티의 50만 개 투표지에 부정과 불법이 있는지를 단 2시간 만에 포렌식 감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조반 퓰리처 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팀원이 총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퓰리처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트위터를 통해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우리 팀원들은 애착을 가져왔다면서 한 팀원 집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쏜 5발의 총탄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딸들 침실 창문을 관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조지아주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선거 담당 소위원회는 퓰리처와 그의 팀이 투표용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70%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B117이 조지아주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주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9번째 주가 됐습니다. 조지아주 공중보건부는 여행 경력이 없는 18세 남성에게서 이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청소년은 현재 그의 집에 격리되어 있고 주 당국들이 이 소년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역학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JC는 조지아주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에 인력을 더 배치하면서 검사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미 주 보건장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가 수요일 폭주하면서 한때 35,000달러를 상회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 이상 폭락하면서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폭등에는 지난 월요일 JP모던이 대체 통화로 금과 경쟁하면서 가상화폐가 최고 14만 6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값은 300% 이상 증가했고 금값은 25% 증가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설립자 앤토니 스카라무치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라며 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앱 8개와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지된 앱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QQ 월렛, 텐센트 QQ, 캠스캐너, 쉐어잇, Vmate, WPS 오피스 등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함으로써 개인 신원이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마지막 날인 20일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공룡 기업 아마존이 팬데믹 여파로 폭주하는 온라인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코로나 여파로 운항이 크게 줄어든 항공사들로부터 중고 보잉 767-300 제트기 11대를 구입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4대는 웨스트제트에서 7대는 델타항공에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은 항공 수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기를 임대해 사용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항공기를 구매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존은 2022년 말까지 아마존 에어가 85대 이상의 임대 및 소유 항공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켄터키에 15억 달러 규모의 에어허브를 올해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아마존 브랜드 비행기 10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하루에 약 200편을 운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표 결과가 새벽 한 2시 반경에 나왔는데요. 98% 혹은 99%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개표율이 98%, 99% 개표율 현황이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라파엘 워녹 후보가 승리를 선언한 그런 상태입니다. 래플러 상원의원 측에서는 지금 패했다라는 패배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배 승복 선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간의 표차가 약 1.2% 정도 나는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1.2% 정도면은 재검표를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워녹 후보가 승리를 굳히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선거에서는 존 오소프 후보가 데이비 퍼듀 후보보다 약 0.4% 정도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 표 차이가 불과 16,000여 표 정도 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 표 차이보다도 더 많이 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0.4% 정도의 표 차이면은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은 사실 재검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것은 아직 승자가 누구다라고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재검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미 대통령 선거 때 봐서 알지만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 16,000표나 되는 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지금 오소프 후보가 승리를 굳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 주 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봤듯이 도미니언 투표기계, 개표기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것이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불안감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과연 이제 공화당 측에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더 코리안 뉴스라는 애틀랜타에 있는 인터넷 매체인데 이곳에서 밤새도록 이제 방송을 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ABC 방송에서 뭔가 오류가 발견이 됐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BC 방송에서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약 개표율 45% 정도가 진행됐을 상황이었습니다. 데이비 퍼듀 의원이 77만 4,723표로 분명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진행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그 사이에 갑자기 74만 2,323표로 32,400표가 훅 줄어든 숫자가 화면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에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들이 사실 불가능한데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 분석해서 발표했던 것들 저희가 봤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청문회에서 이 분석가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애리조나주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무려 40만 표 이상이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서 사라진 표가 상당히 많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 문제가 될 만큼의 표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와 비슷한 현상이 포착이 된 겁니다. 무려 32,400표라는 거. 이거 벌써 오소프 후보하고 퍼듀 의원하고는 16,000표 차이로 지금 오소프가 앞선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32,400표면 그 2배 아닙니까? 이 2배나 되는 표가 갑자기 퍼듀 의원이 갖고 있던 표가 훅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면에 나타나는 자막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진행이 개표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퍼듀 의원 쪽 선거 결과를 보여주다가 또 이제 레플러 의원 쪽 선거 결과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레플러 의원 보여주고 다시 퍼듀 의원 쪽으로 돌아오는 그 불과 7초 사이에, 한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이게 훅 떨어진 겁니다. 숫자가 갑자기. 흔한 말로 딱 걸린 거죠. 이 장면을 지금 더 코리안 뉴스 측에서 이제 캡처해가지고,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게 아니고 또 이런 일이 한 번 더 눈에 띄었는데, 개표율이 96% 상황인 경우,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날짜가 바뀐 다음인데, 이때 ABC 방송에서 또 한 번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213만 535표였는데, 퍼듀 의원이. 그런데 갑자기 212만 5,535표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5,000표가 또 빠진 겁니다. 숫자가 빠져도 이번에는 좀 티가 나게 100단위로 빠졌다. 이제 더 코리안 뉴스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참 그냥 예사롭게 넘어갈 문제인지, 이제 퍼듀 캠프 측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지, 짚고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 코리안 뉴스 같은 경우에는 ABC 방송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을 했는데, 혹시 다른 방송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좀 하는 분들이 이 데이터 흐름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그 추후 보고들이 오늘 내일 중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면 분명히 모니터링한 분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저희가 답답한 소식인 것이 뭐냐면, 이 참관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개표를 하고 있는지, 개표소 현장에서 참관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10피트 이상 거리를 뛰어라 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져서 저희가 굉장히 좀 속상한 그런 일을 지금 또 겪고 있습니다. CDC 안전규정에 따르면 6피트만 뛰면 되는 것인데 10피트 이상 떨어져라. 6피트만 떨어져도 사실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 투표용지에 있는 글자가 제대로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10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봐라 그러면 정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뭐 망원경 가지고 봐라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그 망원경 가지고 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표 요원들이 정확하게 종이를 한 곳에다가 쫙 정해놓고서는 그 자리에 딱 올려놓고 보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야 뭐 망원경으로 보면 잘 보이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지를 들고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거를 망원경으로 본다라는 거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자꾸 떨어뜨려서 봐라 하는 요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 요번에 결선 투표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 개표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악용을 해가지고 이 감시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갑하니까 제가 지금 말이 자꾸 막히는데요. 진짜 문제가 없었는지, 투표 상황이라든가 개표 과정 중에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는 지금 공화당 후보 측에서는 자신이 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승복 연설이나 메시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존 오소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히 승리했다라고 승리 연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워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승리 연설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이 승리 연설을 하면서 워녹 후보가 했던 말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 사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한테 투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상원의원으로 일하겠다. 이런 이제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집계되어 있는 상황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공화당이 조지아주에서 두 자리 다 민주당한테 빼앗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이 연방 상원에서 50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이 50석을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대통령,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원 의회의 결정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원에서 이 투표를 했을 때 50대 50으로 표결이 딱 무승부로 나왔을 경우에 최후의 결정권은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이 공화당이 지키지 못한 이 연방 상원은 이 백악관에서 지켜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공화당원들 지금 100% 총동원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주력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닌 것이죠. 하여간 지금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어제의 결선 투표 결과는 지금 민주당 쪽의 두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결과가 일단 나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개표 과정 중에 지금 문제가 돼 보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일들이 포착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공론화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자,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워싱턴 DC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대형 집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구하자라는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이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하는 의제는 이것이죠. 선거인단 투표를 이제 개표하는 그것이 바로 중심 의제인데 이미 예고가 된 대로 공화당 쪽 의원들은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것이고요. 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의 제기가 나올 경우에 민주당 쪽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항변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을 내는 민주당 의원이 누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공개가 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의 제기가 있고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종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의 제기를 통해서 상하원이 따로 나눠져 가지고 표결에 붙여져 가지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결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주지사가 보내준 선거인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 대안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팀에서 대안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주의회로 돌려보내라. 2개의 선거인단이 올라와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회로 선택권을 다시 주어서 돌려보내라. 주의회에서 결정해라라고 돌려보내주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주의회에서 싸움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88명의 주 의원들이 이 공동 서명한 서한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낸 이 내용대로라면 5개 주에 있는 주 의원들이 보냈고요. 이 5개 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서한을 만들었던 갓프리덤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 한 100여 명 되는 의원들이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는 조지아주에 있는 의원들이 펜스 부통령한테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도해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모든 경합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런 요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각 주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다가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와 준다면은 그러면은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 많은 주들이 반드시 그 주의회가 승인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지 않은 과정에서 부정확한 그리고 심지어 부정한 숫자들을 가지고 인증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선거가 벌어졌는데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선거인단 명단을 만들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권은 사실은 주의회에 있는데 주의회가 정해놓은 혹은 주의회가 인준하지 않은 선거인단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주의회가 이 선거인단 명단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한테 하는 말이 이거죠. 마이크는 그걸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아주 대놓고 하는 이야기죠. 돌려보내라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팀에서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헌법을 지키면서 가장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의제기가 있고 이의제기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투표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상당수의 많은 언론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내왔던 이 주류 언론사들도 대부분이 다 오늘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선거인단 투표 개표가 있다라고 제목을 달면서 그 기사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은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고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이의제기를 하라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의제기 해가지고 상하원에서 투표를 하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법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화당에서 그런 계산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 상원은 34대 22로 공화당 의원이 많고요. 하원은 103대 77로 공화당 의원이 많습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16대 14로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31대 29로 공화당 의원이 더 많습니다. 이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이 그렇게 아주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조금 많은 거지만은 어쨌든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상원이 공화당이 22명, 민주당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주 하원에서는 58대 52로 공화당 의원들이 좀 더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역시 주 상원에서는 28대 21로 공화당원이 많고요. 그리고 주 하원에서는 111대 92로 공화당원이 더 많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28명의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27명이 공동 성명을 내가지고요. 요번에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하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이 두 공화당 지도부한테 서한을 보냅니다. 공동 서한을 보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방 대법원에다가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는데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펜실베니아주의 선거인단 결정하는 것을 좀 보류해달라. 이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피해온 그런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방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원래 11월 3일이 선거일인데 그것을 3일 더 늦춰주는 11월 6일까지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받아주겠다라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 일이 진행이 된 과정을 보면은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고 주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냥 법원에서 판결을 내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버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 날짜를 바꾼다거나 선거 일정을 바꾸는 그런 권한은 주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주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그리고 법원이랑 행정부랑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11월 3일로 끝나야 되는 선거를 11월 6일까지 진행을 시킨 연장시켜서 진행시킨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위헌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어기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이후에 접수된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일체 다 무효표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주의회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소송을 펜실베니아 주 안에서 했더니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다 기각당한 겁니다. 근데 기각당한 이유가 다른 이유로 기각을 당합니다.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유로 기각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팀에서 연방 대법원으로 이제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에서 안 됐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으로 항소를 한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이다. 헌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연방 대법원에다가 지금 항소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그 항소를 받고 빠르게 진행을 하면 그러면 오늘 전에 이미 진작에 심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던 것이었는데 일부러 빠르게 진행을 안 하고요. 아주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2일까지 펜실베니아 주 국무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취임일 다음까지로 시한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건 뭐 거의 심리 안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아예 그냥 펜실베니아 주 의회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예 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펜실베니아 주에서 선거인단 결정하는 것을 늦춰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각 주별로 주의회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펜실베니아주에서 지금 두 개가 올라왔네. 주에서 결정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하고 돌려보내면 그러면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주 상원이 21대 11로 공화당이 많고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건 거의 3분의 2 가까이 공화당 의원인 것이고요. 주 하원 같은 경우에는 61대 36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도 주의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공화당에 유리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5개 주가 지금 이제 88명의 주 의원들이 서명해서 펜스 부통령한테 우리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최소 열흘 이상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이 5개 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화당 의원들이 머조리티,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이 5개 주 모두가 다 한 번도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주의회에서
회계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원이나 하원이나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하긴 했습니다. 그건 뭐 이 조지아주에서도 했고 미시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다 했습니다. 위스콘신도 했었고,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청문회를 가지긴 했지만 주의회에서 공식 아젠다로, 공식 안건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토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어제 펜실베니아주가 개원을 했고 그저께 위스콘신주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입니다. 애리조나주도 다음 주, 미시간주도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개원을 이제 다 5개 주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주에 개원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거는 주의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돌려보내면, 그러면 지금 회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주의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가장 먼저 공개하게 되는, 이게 알파벳 순서로 개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봉을 하는 선거인단 투표는 이제 알래스카가 됩니다. AK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라바마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칸소, AR이죠. 아칸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앞에 3개 주는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봉해서 읽어주면 되는 것인데, 근데 애리조나에 오면 이제 걸리게 되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선거인단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개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의제기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걸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이제 토론을 벌이게 될지, 아니면 펜스 부통령이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주의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중간에 의사개입을 해가지고 토론이라든가 투표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주의회로 돌려보내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될지,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다른 연방 상원의원들과 공동으로 낸 것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선거인단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자. 선거인단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선거에 문제가 없었는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의사 발언은 선거인단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하원 합동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 의사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거인단에 대해서 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먼저 선거인단 투표 개표하는 것을 일단 열흘 정도 더 늦추고, 그 기간 동안에 연방의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은 주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한 열흘 연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펜스 부통령한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혹은 이번 부정선거 문제를 본격적인 이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한 2번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은 연방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을 오케이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경합주에서 문제가 되는 경합주의 개봉 순서가 됐을 때 이거를 각 주의회에 돌려보낼 테니까 그 주의회에서 결정해와라 라고 돌려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2번의 지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를 저희가 내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 암호화 화폐라는 것은 미래적인 화폐 단위이기는 하지만 이미 금융업계에서는 실존하는 화폐 단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불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보도를 해드린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3만 5천 불을 넘어섰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가상화폐들을 안전재산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안전자산으로 보았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이런 안전자산 쪽에 투자를 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이해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가상화폐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지금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금값 같은 경우에 주식이 올라가면은 금값은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금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유동자산과 안전자산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상화폐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상화폐의 가치도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죠.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달러화인데, 이 달러화라는 것이 원래 처음 기원이 금값에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금과 달러를 동일시하는 이 기준에서부터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활용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중심 통화로 활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달러 가치가 요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가 더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이 가치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국제사회에서의 기축통화가 한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화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상이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을 팔로우업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를 좀 계속 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금값은 불과 25%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작년 1년 동안에,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300% 이상 가격이 올랐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장가치, 미래가치죠. 이 성장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게 더 커질 거다라고 지금 분석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달러화와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떤 관계를 가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립니다. 어떤 결론이 있는 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다가오는 미래를 예비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주역이라는 책 많이 알고 계시죠? 삼라만상이 모두가 다 변하는, 모든 게 다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영어로 바꿔서 이야기할 때는 Book of Changes라고 번역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이죠. 어떨 때에는 물론 순환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냥 완전히 다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도 다 변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냐, 더 나빠지는 것이냐. 계속해서 변할 텐데, 어차피 계속해서 변할 텐데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도록 해야 할 것인데,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게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변하는 것들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 번 뜻을 세워라, 의지를 가져야 된다, 선한 의지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선한 의지를 만드는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의지들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갖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우는 뜻이나 의지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우는 의지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긴다라는 믿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친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그 믿음 위에 세우는 우리의 뜻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세운 의지, 이 뜻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저는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방법까지는 제가 잘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듯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연방의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고 그러면서도 마음을 조바리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저희 확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옳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낙관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